시골에 땅 하나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다고들 하시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든 직접 사신 땅이든 언젠가 값이 오를 거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노후를 지켜주는 자산이 아니라 노후를 무너뜨리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농지 문제만 상담해온 박성훈입니다. 최근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표정이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땅값이 오른다던데 왜 벌금 얘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안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부터는 땅값의 4분의 1이 매년 벌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벌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골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상담받으러 오신 분 중에 70%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잡초만 안 자라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네 어르신께 농사 맡겼으니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말로만 맡긴 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받은 땅이라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상속은 소유를 허용할 뿐 방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땅이 지금 자산인지 아니면 시한폭탄인지 오늘 확실하게 갈라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을 왔던 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녀분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 밭을 상속받았습니다. 고향 땅이라 팔기도 아깝고 나중에 은퇴하면 내려가야지 하고 그냥 두셨다고 하더군요. 동네 아는 분이 농사는 지어주고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농지 이용 실태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투기한 것도 아니고 부모 땅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요? 그때 제가 드린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 법은 마음을 보지 않고 서류만 봅니다. 다행히 이분은 서류를 정리해서 큰 벌금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조금만 늦었어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또 다른 분 얘기도 해드려야겠습니다. 64세 윤석호 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시던 땅을 물려받으셨어요. 본인도 젊을 때는 농사를 도왔었고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고향에 내려가서 조금씩 농사 지으며 살 생각이셨답니다. 그래서 땅을 팔 생각은 전혀 없으셨고 동네 친척 되시는 분한테 그냥 농사 좀 지어달라고 부탁만 해놓으셨대요. 말로만요. 아무 계약도 없이요. 친척이니까 괜찮을 거라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건 3년 뒤였습니다. 그 친척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농사를 못 짓게 되셨대요. 윤석호님은 그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고 계셨습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일하시니까요. 그 사이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고 결국 관청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은 그제서야 황급히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이미 2년 넘게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농지법 위반이었죠.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팔려고 산 것도 아니고 투기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나를 범법자 취급하느냐고요.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를 봐주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농지 대장에 경작 기록이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행히 이분도 뒤늦게나마 조치를 취해서 매각 명령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벌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조명희 님이셨어요. 이분은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이 다 서울에 있으세요.
고향에 논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동네 이장님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이장님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매년 추석 때 쌀 몇 가마니 받는 걸로 해결하셨대요. 돈 받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돕는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장님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온 이장님은 그 땅이 누구 땅인지도 모르셨고 당연히 농사도 안 지으셨어요. 조명희 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매번 확인하러 내려가기가 어려웠고 그냥 이장님이 알아서 하겠거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관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 예고 통지였어요. 이분은 그때 정말 놀라셨답니다. 나는 농사 짓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땅이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땅이 지금 안전한지 위험한지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둘째는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드립니다. 셋째는 이미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아직 늦지 않은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중간에 끄시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제부터 시골 땅이 어떻게 벌금 폭탄으로 바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계신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주제는 농지 벌금 폭탄으로 가는 가장 위험한 길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사를 안 짓는데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농지는 무조건 농사용이어야 합니다. 잡초만 안 나게 관리하면 된다는 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는 농지 투기 차단을 최우선 정책으로 잡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단속 인력을 2배로 늘렸고 드론까지 동원해서 전국 농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68세 김영호 님은 잡초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풀을 깎고 정리했어요. 본인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관청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경작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풀만 깎아놓은 건 농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실제 경작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든 모종을 심든 뭐라도 심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두고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주의사항은 말로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점입니다. 서류와 사진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땅은 지금 실제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두 번째는 동네 지인에게 말로 맡긴 경우입니다. 구두로 맡긴 농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 지침을 보면 경작 위탁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약속한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농지관리 관련 기관 조사에서도 가장 먼저 걸리는 유형입니다. 72세 박정수님은 이웃의 한마디로 불법 임대가 드러났습니다. 조사원이 동네에 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이 땅 누가 농사 짓냐고요? 그때 이웃분이 그냥 박정수 씨가 부탁해서 내가 농사 짓는다고 말했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계약서도 없고 정식 위탁도 아니니까 불법 임대로 간주된 겁니다. 실천 방법은 합법적인 위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지은행을 통하거나 정식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주의사항은 친분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류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농사를 맡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상속받은 땅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은 소유를 허용할 뿐 방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지침을 보면 상속 농지라도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거나 적법하게 임대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입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일본이나 대만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 역시 상속 농지 방치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61세 이철민님은 상속 농지를 방치했다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땅이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싶었대요. 그런데 상속 등기 끝나고 2년 지나니까 통지서가 왔어요. 상속받은 지 3년 안에 경작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농지 상태 점검입니다. 상속받은 즉시 농지 대장부터 확인하고 경작 여부를 파악하세요. 주의사항은 도시 거주 상속인이 집중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물려받은 땅은 더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자녀분 명의로 된 땅은 안전하신가요? 네 번째는 나중에 팔면 된다고 미루는 경우입니다. 처분 명령이 떨어진 땅은 값이 떨어집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농지법 위반 이력이 있는 땅은 평균 시세보다 20에서 30% 낮게 거래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헐값 매각이 반복됩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니까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70세 오정남님은 시기를 놓쳐 손해를 봤습니다. 처음 통지서 받았을 때는 그냥 무시하셨대요. 설마 진짜 처분까지 하겠냐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2차 통지 받고 나니까 진짜 급해지더래요. 결국 평당 5만 원 하던 땅을 3만 원에 급매로 내놨습니다. 그것도 쉽게 안 팔렸어요. 실천 방법은 미리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생각이 없으면 처분 명령 받기 전에 정리하세요. 주의사항은 명령 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급매로 내놓아야 하고 협상력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결정을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섯 번째는 농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농지 대장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기준을 보면 농지 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공식 기록입니다. 행정은 여기에 적힌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주장하던 농지 대장과 다르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66세 최상호님은 이름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등기는 했는데 농지 대장 명의는 그대로 아버지 이름이었대요. 본인은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 나왔을 때 농지 대장상 소유자가 고인으로 나오니까 경작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 방법은 즉시 열람입니다. 정부24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수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부분 발견하면 바로 정정 신청하세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농지 대장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농사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농촌진흥청 영농기록관리 지침을 보면 영수증과 사진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서류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조사 나왔을 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9세 김순자님은 기록 덕분에 보호받았습니다. 이분은 매년 씨앗 사고, 비료 사고, 농기구 빌릴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두셨대요. 사진도 찍어놨고요. 조사 나왔을 때 그걸 다 보여드렸더니 문제없이 넘어갔답니다. 실천 방법은 작은 것부터 남기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사진 한 장씩 찍으세요. 주의사항은 뒤늦은 준비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사 나온 다음에 부랴부랴 사진 찍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록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확장해서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주제는 농지 벌금 폭탄을 피하는 현실적인 준비법 정리입니다. 첫 번째는 농지 대장을 집에서 바로 확인하십시오. 추가 정보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농지 대장 열람 메뉴가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주의사항은 경작자 표시입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경작자가 공란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실천 방법은 오늘 바로 확인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컴퓨터 켜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확인하실 건가요? 두 번째는 영농 기록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 사진과 영수증이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농지 사진을 찍으세요. 씨 뿌린 날 찍고 싹 나온 거 찍고 자라는 과정 찍고 수확할 때도 찍으세요. 주의사항은 날짜와 장소입니다. 사진의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게 설정해 두시고 위치 정보도 켜두세요. 나중에 증거로 쓸 때 정확한 날짜와 위치가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농업 관련 구매 기록을 남기십시오. 추가 정보로 이름이 들어간 영수증입니다. 씨앗 살 때, 비료 살 때, 농약 살 때 꼭 영수증 받으세요. 현금으로 사더라도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주의사항은 현금 구매입니다. 현금으로 사면 나중에 증명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카드로 결제하세요. 카드 내역에 다 남으니까요. 실천 방법은 항상 증빙 요청입니다. 가게 주인한테 영수증 꼭 달라고 하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여러분은 영수증 챙기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농업 관련 등록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추가 정보로 농업 경영체 등록입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하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경작 증명할 때도 유리합니다. 읍면 사무소 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유지 관리입니다. 한번 등록하고 끝이 아닙니다. 매년 경작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주기적 확인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읍면 사무소에 들러서 등록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등록이 되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자녀명의 땅은 함께 점검하십시오. 추가 정보로 상속 농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녀분들은 바쁘니까 농지 관리에 신경 못 씁니다. 부모님이 먼저 챙겨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부모가 대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명의니까 자녀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팔 건지 농사 지를 건지 임대할 건지 자녀와 상의하세요. 실천 방법은 가족과 공유입니다. 명절 때라도 모여서 농지 문제를 꼭 얘기하세요. 나중에 자녀한테 짐 되지 않게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추가 정보로 농지은행과 지자체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무료 상담도 많습니다. 주의사항은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검색하면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법이 자주 바뀌니까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직접 방문입니다. 읍면 사무소나 농지은행에 직접 가서 상담받으세요. 전화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언제 상담받으러 가실 건가요? 일곱 번째는 정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십시오. 추가 정보로 최소 분기별 한 번은 가보셔야 합니다. 멀어도 3개월에 한 번은 가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은 사진을 남기는 겁니다. 방문할 때마다 사진 찍어두세요. 나중에 정기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천 방법은 일정에 넣어두는 겁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농지 방문 날짜를 미리 정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방문은 언제로 잡으셨나요?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 상식은 시골 땅은 그냥 두면 된다였습니다. 부모님 땅이면 더욱 안심했죠. 동네 아는 분한테 맡겨두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방치하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법이 바뀌었고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벌금이 나옵니다. 땅값의 4분의 1까지 매년 벌금으로 나갈 수 있어요. 둘째, 급하게 팔게 됩니다. 처분 명령 받으면 헐값에 급매로 내놓아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정리 안 된 농지는 상속받은 자녀한테 부담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지금 확인하고 지금 준비하면 여전히 든든한 자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첫째, 농지 대장부터 확인하세요.
오늘 당장 정부24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둘째 영농 기록을 남기세요. 사진 찍고 영수증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자녀와 상의하세요. 명절 때라도 모여서 농지 문제를 꼭 얘기하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만 하십시오. 농지대장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모든 시작입니다. 농지대장 보면 본인 땅 상태가 다 나옵니다. 경작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소유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합법적인 농지 관리 방법을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농지은행 이용 방법부터 정식 임대차 계약 쓰는 법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지서 받으신 분들을 위한 대처법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꼭 다음 영상도 봐주십시오. 여러분 땅은 지금 안전한 자산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다가오는 부담인가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을 남겨주세요. 시골에 땅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대장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 기록 남기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